코로나로 인해 올해 식을 올릴 예정이고 혼인신고만 먼저 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사고로 유산하고 다리를 크게 다쳐 큰 수술을 한 상태이고요. 그 때문에 우울증이 왔고 휠체어 생활을 몇 달간 할 정도로 아예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막 휠체어를 떼고 절뚝거리며 몇 발자국 걸어 다닐 때쯤 추석이 다가오더군요. 사실 말이 걸어 다니는 거였지 몇 발자국만 움직여도 다리에 통증이 와서 밤새 진통제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시댁에서 다 알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데 추석 며칠 전에 시누이한테서 전화가 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시어머니가 안 계시고 시아버지, 시할머님, 그리고 저보다 나이는 많은데 손 아래인 시누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 시누이가 연락해서는 저한테 언제 오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당일만 쉬고 저 또한 다리가 안 좋아서 추석 당일에 간다고 했었죠. 그랬더니 전날에 와서 음식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오빠가 없어서 혼자 가기 좀 그렇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에 택시 타고 오세요. 음식을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에요? 하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다리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택시를 타고 오라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화가 많이 났었지만 거기서 언성 높이고 싸우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전화를 끊은 후 이 일을 남편한테 다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듣고 화가 난 남편이 시누이에게 전화로 노발대발하면서 둘이 대판 싸우게 되었고요. 결국 전날 안 가고 당일에 가게 되었는데 갔더니 인사도 안 받아주고 개무시를 하더군요. 시할머니는 무슨 지랄을 하다 다리를 그랬냐 하고 소리를 지르시고, 참 어이가 없었던 건 남편이 할머님 성격이시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 제가 연애 때 찾아뵈었을 땐 그저 호호 할머니의 좋은 분이셨다는 거죠. 그런데 결혼 후 갑자기 태도가 바뀌시더니 호통을 치시고 가족으로 인정 안 하시는 듯 하는 게 보였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 집은 사위 생일이라고 부모님과 남매들까지 다 모여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선물도 챙겨주며 축하를 해줍니다. 그리고 연초마다 엄마가 부적도 꼭 저희 부부 걸 하나씩 다 챙겨다 주시고요. 그런데 시댁은 제 생일에 전하는커녕 연초 부적도 손주인 저희 남편 것만 달랑 보냅니다. 그렇다고 제가 시댁 경조사를 안 챙기는 것도 아니에요. 시댁 식구들 생일이 다가오면 본인들이 먼저 연락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생일인데 어쩔 거냐? 선물은 이거 갖고 싶다 하면서요. 그럴 때마다 기분이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다 챙겨드립니다. 한 번은 다리를 다쳐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을 당시 할아버님 제사였는지 시누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오늘 제사였는데 새언니 다리가 그래서 안 불렀다. 그래도 할머니한테 전화는 한 통 드려라 하고 선심 쓰듯 말하는데 제 상식선에선 그 집 제사에 며느리가 전화를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 집 손자인 남편이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이런저런 시집살이를 시키려는 시누이 집과 추석의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 이번 설 때문에 또 사단이 났습니다. 시누이가 며칠 전 전화로 1일 설 당일에 오냐고 묻길래 네, 당연하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혹시 이 일에 본인 아들을 데리러 오빠랑 같이 갈 수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도 오빠한테는 첫 조카인데 외숙모와 외삼촌이 같이 데리러 가서 시댁으로 와 놀아주면 좋겠다고 하면서요. 사실 시누이가 이혼을 해서 아들을 전 남편분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이가 갓난쟁이일 때 헤어져서 남편은 조카 얼굴을 본 적도 없다고 했고요. 그래서 시누이 말을 들었을 때 조금 의아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다 싶어 흔쾌히 알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또 시누이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명절 전날, 그러니까 오늘 시댁에 가서 음식을 하라고 하면서요. 본인이 지금 지방에 있어 늦게 도착한다고. 그래서 제가 3일 내내 가라고요? 하고 물었더니 그렇답니다.
그 말에 남편이 또 화가 나서 3일 내내 가면 처가는 안 가냐? 왜 이렇게 시집살이를 못 시켜서 안달이냐? 요즘 그런 시댁이 어디 있냐? 하고 말했더니 결혼을 했으면 다 시댁에 가서 그러는 거지 하면서 쌍욕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저는 오늘 음식하러 가지 않고 집에 있는 상태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내일 시댁에 가서 또 천대를 받을 생각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시집살이 시키겠다는 시누이의 고집을 꺾을 수 있을 것 같진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고는 싶지만 명절 3일 내내 시댁에 있길 바라면서 그게 당연하다 생각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글로 다 쓰지는 못하지만 저희 남편은 친정 심부름도 군말 없이 잘해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만큼 저희 친정에서도 남편을 아들처럼 생각하고 물질적인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신 상태이고요. 참고로 이번에 시댁에 가면 신혼집 입주 당시 가전비용과 예물비를 준다고 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셨고 이번에 예단함과 예단비도 다 준비를 해놓으셨거든요. 결혼 비용의 비중을 보면 저희가 더 못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해가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남편 하나만 보고 결혼한 거라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시댁에 기대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바라기만 하는 시댁에 이렇게 천대 받으면서 시키는 걸 다 해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처음부터 음식을 안 하려는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도우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시댁 분위기가 갈수록 점점 저에게 살벌하게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시댁에 가면 항상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 큰 소리에 불안해지는데 할머니의 호통과 시누이의 냉정한 태도를 다 견디면서 음식하고 어울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에 남편과 명절의 시댁에는 당일만 가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모든 걸 다 해줄 것 같은 남편이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변하는 것 같아 너무 외롭게 느껴집니다. 남편 추가 글입니다. 위는 아내의 입장이었고 여기부터는 남편인 제 입장입니다. 저희 가족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식으로 쓴 것 같아 남편인 저도 글을 써봅니다. 요즘 시대에 명절 전날 가서 음식 준비를 안 한다고 하는데 그건 저 또한 이해하는 부분입니다. 와이프가 다리를 다쳐서 추석 전날 가기 힘든 상황인 걸 저희 가족이 다 알면서도 오라고 연락을 한 건 무조건 동생의 잘못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성격이 호통치는 성격이라 다친 모습에 걱정돼서 그러신 건데 와이프가 받아들일 때는 속상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연애 때 와이프가 명절 스트레스 같은 건 받기 싫다고 해서 음식 준비 안 해도 되고 스트레스 안 받게 하겠다 약속하고 결혼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번 설에는 동생의 일이 있어 음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전날 음식을 좀 도와줄 수 있겠냐고 부탁을 한 거였고요.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안 계셔서 동생이 도와주지 않으면 할머니 혼자 음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찌됐든 법적으로 부부이고 와이프의 몸이 좀 괜찮아지고 난 후에 첫 명절이라 저는 한 번쯤은 가서 음식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처가에서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시는 건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집은 어머니가 안 계셔서 와이프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섭섭해 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는 처가가 바로 옆집이라 항상 무엇을 부탁하셔도 최대한 군말 없이 다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와이프를 최대한 이해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첫 명절에 음식할 사람이 없어서 부탁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마지막으로 저도 처가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지만 와이프도 시댁에 가면 설거지도 안 합니다. 물론 제가 연애 때 그렇게 해주겠다 약속을 하긴 했었지만 진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며느리 없을 때도 명절에 음식하고 다 잘 지냈잖아요. 음식하기 싫으면 사 먹으세요.
일할 사람이 시할머니, 시아버지, 시아버지의 아들까지 3명이나 있네요. 시아버지하고 시아버지 아들은 사람 아닙니까? 시누이 지가 뭔데 미리 와서 일을 하라 마라 하나요? 어머니 없이 자라서 그렇다는 소리 듣고 싶나요? 시할머니가 저 모양이니 스트레스 받아서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나 도망갔을 것 같네요. 2번째, 명절 스트레스 안 받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면서요. 신우가 시어머니 노릇하는 게 참 웃기네요. 결혼했으니 한 번쯤 해줘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 약속 따위는 그냥 말뿐이었나 봅니다. 3번째, 사람이 유산하고 다리 다치고 휠체어 신세까지 졌는데 음식을 하라니요. 정말 먹 같아서 말도 하기 싫은 집구석입니다. 여자분 어디 하자 있어요. 그래도 존심 부리겠다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자기 입장 쓰고 지네 집 편드는 남자랑 대체 왜 살아요. 친정 멀쩡한 것 같은데 남편 반납하고 귀한 딸로 돌아가세요. 4번째, 동생도 이혼했는데 오빠도 곧 이혼 당하겠네요. 그럼 명절엔 누가 음식할까요? 5번째, 아니 신우 지도 이혼한 주제에 무슨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드는지. 그리고 남편님아, 객관적으로 너그 가족을 보세요. 집도 처가에서 해줘 예단도 받아. 양심이 좀 있어봐요. 생각이 있으시다면 시댁 식구들 차단 잘해주시고 앞으로 동생 주둥이 못 놀리게 잘 처리하세요. 6번째, 남편놈 글 쓴 거 봐. 자기 집구석이 잘못된 거 알고 와이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와이프가 참고 굽혀야 한다는 거지 같은 말을 길게도 써놨네요. 네 동생 주둥이나 담으려고 하세요. 지 오빠도 조만간 이혼하게 생겼구만. 아니면 이혼시키고 지 자식 데리러 가고 놀아줄 기사로 삼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가? 남매가 둘 다 이혼하면 그 할매가 참 좋아하겠네요. 어찌 저리 내가 단순한 집구석이 있나 몰라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